자, 스피드 개념 정리 첫 번째 테마 바로 경우의 수입니다. 자, 우리 경우의 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학에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용어 두 가지만 점검하고 갈게요. 자,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 이거 우리가 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동전을 던졌다. 그 다음 주사위를 던졌다. 이런 걸 우리가 시행.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동전을 던졌더니, 주사위를 던졌더니, 그죠?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 동전을 던졌더니 앞면이 나왔다. 주사위를 던졌더니 짝수의 눈이 나왔다. 일어난, 시행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사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 사건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었다면, 이제 중등수학부터는 2개 이상의, 그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시행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 그때 뭐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선생님이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자, 동전을 하나를 던졌더니 앞면이 나오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나요? 동전 하나 던져서 앞면에 나온 경우 한 가지지 뭐. 요게 바로 경우의 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주사위를 한 개 던졌더니 시행. 어떤 사건,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요? 짝수의 눈이 나왔다. 그때 헤아릴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는 2, 4, 6, 세 가지가 경우의 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용어는 뭐 가볍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구하는 게 관건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친구들 수형도라고 하는 이 가지쳐 나가는 어떤 그림이나 혹은 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해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꼼꼼하게 좀 어떻게 찾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대표적인 유형 하나 보고 갈게요. 바로 지불 방법의 경우의 수인데요. 자, 동전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50원짜리 동전 3개,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 4개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각각 1개 이상씩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모두 몇 가지인가? 단 거스름돈이 생기는 경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들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동전을 가지고 있을 때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런 동전 문제가 나왔을 때, 액수 문제가 나왔을 때, 지불 방법의 경우의 수가 나왔을 때 팁입니다. 액수가 큰 동전의 개수부터 정하는 것이 사실 계산에 있어서 편하다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닌데 이 팁을 이용해서 뭐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가 있으면 500원짜리부터 계산을 해 나가는 것이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게 좀 더 유리하다,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 봐봐 얘들아. 100원짜리와 50원짜리면 100원짜리 여기 위에다 좀 쓸게요. 100원짜리 몇 개? 4개. 그리고 50원짜리 몇 개? 3개. 액수가 큰 동전부터 정해 볼게요.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어떻게든 기본적으로 각각 1개 이상씩은 사용해야 되거든. 방법이 없어. 50원짜리만, 100원짜리만 이건 안 돼. 물론 50원짜리 가지고도 금액을 만들 수 있잖아요. 100원짜리만으로도 이제 어떤 지불 방법을 나타낼 수 있지만 조건 자체가 각각 1개 이상 무조건 사용해야 돼. 그렇다면 자 갑니다. 금액이 큰 것부터 그럼 100원짜리 4개부터 갈게요. 4개. 원래는 저런 말이 없다면 50원짜리 사용하지 않은 것부터 해서 계산해서 400원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치요? 뭐부터? 3개를 다 사용한 경우, 2개를 사용한 경우, 하나를 사용한 경우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그때마다 수형도를 그려 금액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100원짜리 3개. 그러니까 액수를 하나씩 줄여가야지 중복되거나 빠짐없이 구할 수가 있어. 일단은 빠짐없이 구하는데 포인트를 주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 100원짜리 3개를 가지고 50원짜리도 3개 다 2개만 1개만 사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2 100원짜리가 2개란 얘기죠. 50원짜리는 3, 2, 1 1개 사용했습니다. 3, 2, 1 핍 나오나요? 그럼 일단 이렇게 사용하고 나서 느낌 왔다 4, 3, 12 12가지 정답 맞아 틀려? 틀린다고요. 왜 안 돼요 선생님? 뭐라 그랬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모두 몇 가지냐고 물어봤지? 중복되는 금액이 있는 거야. 봐봐. 우리 100원짜리 4개 하면 400원이지? 이거는 150원. 그러면 550원. 오케이. 자, 400원에 500원. 400원에 450원. 자, 액수 하나 줄였고요. 자, 300원에 150, 400원. 이봐. 중복되는 게 나올 수 있다고요. 가지쳐 나가야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충분히 실수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저 해보자. 300원 하면 400원. 얘는 350원.
얘는 200원에 150원, 350원. 또 중복. 그 다음 얘는 200원에 잠깐만 맞지? 200원에 100원이니까 300원. 얘는 250원. 얘는 얼마야? 이게 하나입니다. 100원하고 150, 250원. 특징이 좀 발견이 되죠? 중복된 하나 지우면 되지. 위에 거 지우든 밑에 거 지우든. 그 다음에 100원하고도 200원. 하나 150원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 9가지였던 거야. 포인트.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도 참 중요해. 사실 경우에서 단어에서 그만큼 중요한 게 없어. 그런데 이런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알겠지?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 기본적인 용어 정리와 함께 더불어 우리 친구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선생님이 살짝 보여드렸고요. 자,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제 사건 2가지니까 두 사건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경우에 그 두 사건의 가지수를 더해야 할지, 어떤 경우에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할지 그 포인트를 좀 잡아볼까 합니다. 일명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그런 법칙의 이름을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우리끼리 약속을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먼저 어떠한 경우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기억나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각각의 사건의 가지수, 경우의 수 구한 다음 둘을 더해준다. 이걸 우리가 문장이나 주어진 문제에서 어떻게 많이 표현이 된다고요? 사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사건 B가 일어난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또는이라는 표현이 우리 좀 주의하셔야 돼요. 사건 A 또는 사건 B라고 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면 사건 B는 일어나면 안 돼. 사건 B가 일어나면 사건 A가 일어나면 안 돼. 그게 포인트였고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예시가 뭐였어? 쌤이 고향이 부산을 했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비행기 또는 기차를 타고 가는 경우의 수였어. 선생님이 만약 비행기를 선택한다면 기차는 포기. 기차를 선택했다면 비행기가 포기야. 알겠지? 그래서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 다음 기차로 갈 수 있는 경우 3가지. KTX, 새마을호, 무마호. 어떻게? 둘 중에 한 가지니까 전체에서 한 가지. 바로 5가지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라고요. 됐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더해준다. 그래서 항상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의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돼. 그러면 얘들아 합의 법칙으로 가시면 돼요. 정리합니다.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스몰 a 가지라고 둘게. 사건 B는 스몰 b. 자, 어떤 경우요? 또는 이게 포인트.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 가지수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된대. 이건 결국 전체에서 어떻게 한 가지를 뽑는 게 되어진다. 자,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방금 전에 이제 보아왔던 또는이라는 어떤 단어나 이거나라는 거.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가는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이제 이용이 된다라는 거. 언제까지나 이거는 확률상 그렇게 높다라는 거지. 무조건 100%가 아니었으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주의할 문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시특이니까 시험 특강이잖아. 파이널 아닙니까? 개념 잡고 유형 잡고 심화 A급까지 하고 오신 친구들이라면 이런 것들 금방금방 풀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인트 놓치지 말라고 해서 반복해드리는 거야. 어떤 경우였죠? 20 이하면 20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20 이하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20장의 카드가 있대. 한 장을 뽑아. 그 카드에 적힌 수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인 경우 또는 좋아. 또는 합인 것 같아. 그죠? 그럼 한번 찾아보자. 2의 배수 설마 20 이하 20까지 해서 2, 4, 6 세어볼 거 아니죠? 얘들아 나와 있는 숫자를 그 2로 나누어주면 돼. 몇 번 들어가요? 딱 나누어 떨어지잖아. 그치? 10개야 10개.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돼요. 10가지 또 5는 3의 배수면 20 나누기 3을 하면 돼요. 20 나누기 3을. 당연히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몇 번 들어가는지가 포인트니까. 몇 번? 6번. 6, 3, 18. 3, 6, 18에서 딱 끝날 거 아니야. 몇 가지? 6가지. 근데 이 문제가 선생님이 주의해야 될 문제를 가져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의 배수라고 생각해서 2카드, 4카드, 6카드, 8카드, 10카드 쭉쭉쭉. 그죠? 그 다음 10가지가. 이 누굽니까? 3의 배수인 아이 3카드, 6카드, 9카드, 12카드 기자. 그치? 여기 마저 하나만 더 써준다면 어떤 느낌이야? 분명히 2의 배수라고 해서 세웠던 6이 그죠?
어디에도 3의 배수에도 또 있었던 거야. 그럼 두 번 센 거 아니니? 그죠? 12도 두 번 센 거 아니니? 그럼 결국 중복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중복했네. 그만큼은 도로 빼주셔야죠. 누구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이거 뭐라 그래? 2와 3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 6의 배수라고 보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는 6의 배수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야. 6의 배수면 몇 번 들어가? 6, 1은 6, 6, 22, 6, 38 딱 3개 있네요. 3가지. 그리하여 정답은 16가지가 아니라 13가지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주의. 됐니 얘들아? 그거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합의 법칙에서 나올 게 없어. 너무 쉬워가지고 합의 법칙은. 근데 거기서 주의할 거라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은 합의 법칙과 함께 더불어 비교해야 될 대상 바로 곱의 법칙입니다.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했죠. 여기서 동시라는 말에서 항상 강조하듯이 시간적인 의미에서 동시, 준비 시작 계속 딱 출발하는 그런 느낌도 물론 포함되지만 반드시 그게 아니어도 된다 그랬어. 그죠? 어떤 경우?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햄버거를 예로 들었잖아요. 햄버거. 선생님이 햄버거와 음료수를 한 세트로 먹을 거라고. 햄버거만? 음료수만이 아니야. 햄버거 또는 음료수면요. 햄버거와 음료수를 살 수 있는 그 전체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뽑는 거잖아. 그럼 햄버거를 선택하면 음료수 포기야. 안 돼, 목말라서. 음료수를 마시면. 배고프지. 햄버거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세트로다가 햄버거와 음료수를. 그럼 선생님이 햄버거 종류 3가지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불고기 버거를 선택했어. 음료수는 2가지. 콜라, 사이다. 됐니? 선생님이 새우버거를 선택했어. 음료수는 콜라, 사이다. 됐니? 그 다음은 치즈버거를 선택했어. 음료수는 콜라, 사이다. 총 몇 가지니? 햄버거 3가지와 그 햄버거 각각에 일어나는 사건 A가 햄버거를 선택하는 거라면 그 각각에 대해 사건 B가 음료수였잖아. 그 각각이 몇 가지였는데? 2가지씩. 그 둘을 곱해서 총 토탈 6가지가 된다고요. 6가지가. 됐니 얘들아?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의 포인트야. 왜 곱의 법칙이 되는지 동시에 곱의 법칙,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합의 법칙 이러면 틀린다니까. 그런 문제들만 나오지 않습니다. 됐니?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전에 말했잖아요. 햄버거와 음료수 할 때 와의 개념. 이런 용어들을 좀 잘 보시라고요. 주의 깊게. 자, 어떻게 된다고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은 모두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두. 햄버거만 선택하고 음료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모두 선택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곱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곱한다는 건 자, 먼저 사건 A 햄버거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음료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 어쨌든 둘 다 모두 선택한다고요. 됐니? 그런 개념이야. 자, 문제에서는 주어진 문제에서는 어떤 말들로 어떤 용어들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동시에 이런 말들 놓치시면 안 되고 동시에 선택할 때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햄버거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런 식의 또는가 약간 상반된 느낌으로서는 그리고를 항상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친구들 좀 전에 사건 A와 사건 B 할 때 와 과 이게 될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다음 선생님이 서울에서 부산에 가는데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 부산에 가는 경우. 그죠? 거쳐 이거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왜? 선생님의 최종 목표는 대전이 아니거든. 선생님의 최종 목표는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 부산을 가는 거라고. 됐나요? 자,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방법수가 3가지야. 대전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수가 2가지야. 개쌤이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 부산을 가는 방법수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그럼 선생님은 이 3가지와 이 2가지를 곱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게 X, Y, Z, 대전에서 부산 가는 게 A, B라면 선생님이 서울에서 대전 가는 X를 선택했다면 거기서 다시 A, B의 선택권이 있는 거야. 사건 A에서 사건 B 각각, 사건 A의 각각에 대해서 Y를 선택했습니까? 그럼 다시 A, B. Z를 선택했으니까 다시 A, B. 봐봐. 토탈 6가지 맞다니까. 이런 거쳐의 느낌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선생님이 동시라는 개념에서 시간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돼 하면서 강조했던 게 바로 뭡니까? 2사건 모두.
이런 말들이 고배 법칙을 알려주고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 100%는 아니에요. 항상 그 개념적인 의미로 봐주셔야 된다.